다음으로는 메가존 클라우드 황재순 이사님의 메타버스와 클라우드를 주제로 한 대화 나눠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기 방금 소개받은 메가존의 황재순이라고 하고, 제가 하는 역할은 지금 게임 사업팀에서 BD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BD 역할이라는 게 이제 저희가 그 클라우드 비즈니스로 주로 이제 사업을 진행을 하다 보니 시장에 이제 한계도 나오고, 그리고 이제 새로운 게임하고 이제 새로운 산업 간의 융화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요구 사항이 많이 나오면서 저희가 이제 그 비즈니스 디벨롭을 하는 어떤 역할을 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서 이제 오늘 간략하게 좀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뭐 오늘 주제는 일단 기본적으로 메타버스를 기반으로 좀 설명을 드릴 거고, 메타버스와의 게임의 관계, 그리고 이제 메타버스가 이제 산업에 확장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어떤 식으로 지금 발전하고 있는지 좀 볼 거고, 그리고 이제 저희 메가존 클라우드가 그럼 이런 메타버스 시대에서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고 도전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메타버스. 그냥 뭐 많은 분들이 얘기하듯이 현실 세계와 같은 사회경제 문화 활동이 가능한 3차원의 가상 세계를 가리키는 걸로 정의가 되어 있고요. 그거를 조금 더 이제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이제 가상 현실보다는 한 단계 더 진화된 실제 현실과 같은 경제, 사회, 문화적 활동이 가능한 영역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저희가 보통 얘기하는 일반의 가상, 지금까지 나와 있는 가상의 세계와는 좀 다른 것들이 이제 현실 세계가 어느 정도 이제 접목이 가능해야 된다는 부분이 메타버스와 이제 가상현실, 기존의 이제 가상현실과의 큰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런 면에서 이제 NFT라든가 다른 이제 요소 기술들이 계속 발전하고 있고, 그런 부분들이 이제 계속 확장이 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제 보고 있는 보통의 일반적인 시장에서의 메타버스의 그 사례들을 보면, 뭐 게임에서는 로블록스도 있고 마인크래프트, 뭐 포켓몬도 있을 수 있고요. 대표적으로 이제 MMORPG를 이제 제가 많이 예를 드는데, 사실 MMORPG와 가장 그 메타버스하고의 가장 큰 차이점은 그 수익화, 그러니까 이제 현금화라든가 이런 기능들이 포함이 되어 있냐 안 되어 있냐가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그 이외의 모든 요소들이 그 RPG 게임, 그러니까 MMORPG라는 게임에 내재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시다시피 저희는 이제 잘 인식을 못하겠지만, 이제 여기 나와 있는 구글이라든가 네이버라든가 티맵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저희는 뭐 기술적으로 이제 메타버스가 어느 정도 많이 생활에 편입이 되어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럼 왜 갑자기 메타버스가 이렇게 핫 이슈가 됐는지에 대해서 뭐 많은 분들이 공감하시겠지만, 기존의 AR, MR, VR, 뭐 XR이라는 개념은 계속 발전을 해왔고요. 거기에 이제 5G라는 통신 기반까지 확장이 되면서 앞에 보셨던 많은 기술들이 이제 구현이 되면서 이제 서비스화 됐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요번에 이제 이 팬데믹이라는 어떤 이런 새로운 어떤 사회 현상으로 인해서 현실 세계에서 이제 활동이 제한이 되면서 가상 세계가 이제 많이 화두가 됐고, 그러면서 이제 메타버스가 더 많은 사람권에 이제 확장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메타버스하고 게임하고를 어떻게 많이 이제 그 많은 분들이 이제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메타버스가 이제 게임화 현상이 하나이고 게이미피케이션의 하나의 예시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런 부분에 되게 많이 동의를 하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MMORPG가 갖고 있는 특성과 메타버스가 갖고 있는 특성에 거의 차이가 없다고 저는 보고 있고, 그런 면에서 메타버스가 게임하고 많이 연결이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메타버스의 성장에 대해서 지금 많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메타버스 성장은 뭐 그 통계를 내는 집단마다 많이 차이가 나고 있지만, 그 2030년 쪽에는 1,500조에 가까운 큰 매출로 확장이 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이 산업의 확장이 과연 게임에 한정되어 있는 시장 성장이 아니라 뭐 관광이라든가 광고라든가 제조라든가 다양한 산업군에서의 이 메타버스가 어떻게 적용이 되는 거고 적용이 될 것이고, 그로 인한 시장의 확장이라고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메타버스와 산업의 융화라는 이제 키워드가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데, 지금 제가 게임을 영역을 담당하고 있고 게임 BD를 하고 있지만 금융이나 유통, 제조, 엔터, 교육 쪽에서 굉장히 많은 문의를 받고 있고, 또 그런 내부적인 어떤 저희 회사에서 이제 다른 산업군을 맡고 계신 분들과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메타버스를 구축할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참여할 수 있는지에 대한 얘기들이 계속 오가고 있고요. 그런 면에서 메타버스가 단순히 이제 게임이 아니라 전체적인 산업군에 이제 퍼져나가고 있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고, 또 하나의 특징은 단독적으로 메타버스를 구축하고자 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기본적으로 다른 산업군과의 협업이나 융화라든가 아니면 그런 융화를 통해서 이제 사업을 확장하고자 하는 니즈들이 훨씬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하나의 산업군만으로는 그 메타버스에 들어오는 고객들이나 이용자들의 만족도를 높여줄 수 있는 방안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한계를 넘어서기 위해서 다양한 산업군의 다양한 컨텐츠들이 필요하다고 이제 많이 얘기를 느끼고 있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메타버스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어떤 요소들이 좀 필요할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사업적으로 보면 자유도와 재미가 좀 있어야 되는데, 이용자가 원하는 것을 할 수 있고 재미를 느껴야 한다는 거고, 소셜, 그러니까 사회적 연결이 꼭 필요하고, 이용자가 이 메타버스 안에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된다고 보통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사업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그렇고, 이제 기능적인 측면에서 보면 그 핵심 컨텐츠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뭐 몰입감을 높일 수 있는 핵심 컨텐츠가 꼭 있어야 되고,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그 사용자 분석이라든가 사용자 분석이라든가 사업적 분석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제 새로운 재미를 추가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지속적으로 이제 신규 컨텐츠를 계속 업데이트 시켜주고 그 컨텐츠를 관리해 줄 수 있는 관리 역량이 꼭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앞에 이런 말씀을 드렸었던 이유가, 지금 이제 각 산업군에서 메타버스를 연결하는 데 있어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 그러니까 그 산업군의 일반적인 특성하고 재미를 어떻게 연결시키냐에 대한 이슈가, 그 문제가 가장 큰 게 와닿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메타버스가 단순히 현실을 그냥 가상의 세계에 옮겨놓은 거라면 큰 문제가 없겠지만, 사실 가상의 현실 세계는 현실과 다른 재미를 분명히 줘야 하고, 그런 재미를 기존의 산업 특성과 연결시키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많이 고려를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독자적인 어떤 메타버스 구축을 넘어서 이제 산업군의 결합, 융합, 그리고 고객을 확대할 수 있고 새로운 재미를 창출할 수 있는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이 꼭 필요할 것 같고, 그리고 아까도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빅데이터나 AI를 기반으로 고객의 니드를 파악하고 새로운 재미를 지속적으로 생산하고 제공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가상과 현실의 일체감과 차별화를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가 사실은 되게 또 중요한 이슈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가상에만 머물러 있는 것도 안 되고, 또 현실과 똑같은 가상은 더더욱 안 되는 그런 지점이 있다고 보고 있고, 그래서 이 지점을 어떻게 일치시키고 맞춰줄 것이라는 고민이 가장 많이 필요할 것 같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메타버스의 그 구축에 되게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그리고 특히 게임이 아닌 다른 산업군에서는 이걸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될지라는 고민을 되게 많이 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현실적으로 이제 시장에서 느끼는 아주 현실적인 부분이, 그러니까 전문 엔지니어가 일단 부족을 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엔진이 나와 있고 그 엔진을 활용할 수 있는 분들이 많더라도, 이런 것들이 대부분 지금 게임 업계에 있는 분들이 많이 이제 그쪽 메타버스 쪽으로 넘어와서 그분들이 이제 활용이 되고 있지만, 이제 그 수도 한계가 되어 있고, 산업은 점점 넓어지는데 그 이해도는 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인력에 대한 부분이 가장 좀 부족하다고 보고 있고요. 두 번째도 결국 인력인데, 이 메타버스가 단순하게 기술이나 엔진으로 구현될 수 있는 게 아니라 거기에 플랫폼도 필요하고 빌링도 필요하고 되게 많은 요소의 사업적 요소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는데,
또 그런 경험을 할 수 있었던 분들이 또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시장에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인터넷 기업이라든가 게임 쪽에 있었던 분이 많이 이제 활용이 되고 있지만 여전히 부족하다고 느끼고,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게임화에 대한 이해인데, 사실은 그 그러니까 통신이나 어떤 다른 산업에서 그거를 기본적인 어떤 특성을 과 게임을 재미를 만들어내는 게 사실 쉬운 문제가 아니거든요. 많은 산업군에서 지금 금융도 마찬가지고 그 기술을 해서 만들어 놓는 게 어려운 게 아니라 이용자가 들어와서 거기서 뭘 해야 되고 어떤 재미를 줘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들이 아직도 많이 부족하고, 이 부분은 뭐 단기간에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산업군에 대한 이해인데, 그 각각의 고유의 산업군마다 각각의 특성이 있고 로직이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타 산업군에 대한 이해도가 이제 없는 상태에서 그 산업군을 바라보면 참 어려운 부분이 많다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산업군에 대한 이해가 그 메타버스로 넘어오기 위해서는 기존의 어떤 개념과 정의에서 조금 메타버스로 전이되면서 다시 한번 정립이 돼야 되는 그런 과정이 한 번쯤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어려움들이 시장에서는 존재하고 있고, 많은 분들이 이런 어려움을 뭐 토로하는 것을 저 역시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럼 저희가 이러한 어려운 상황에서도 저희가 이제 저희 회사가 좀 준비하는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간단히 좀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저희는 그 모든 산업군의 고객을 한 3,700여 개의 고객사를 가지고 있고, 거기에서 이제 AI라든가, 그러니까 클라우드를 기본적으로 하고 있지만 AI라든가 머신러닝, 빅데이터라든가 이제 블록체인 팀까지 만들어서 저희가 각각의 요소 기술을 계속 개발을 하면서 고객사들과 고객사들 필요한 것들, 그리고 그 앞으로 이제 산업이 나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 계속 연구 개발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산업의 어떤 그 고객들과 이제 협업을 하면서 노하우를 계속 보유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혼자만은 절대 그런 영역을 그 일을 계속 해 나갈 수가 없고요. 저희가 이제 파트너들하고 한 40여 개가 넘는 파트너사들과 협업을 하고 있고, 그 협업을 통해서 이제 고객들이 원하는 것들을 최대한 잘 만들어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그런 예시로 이제 제가 게임 팀을 맡고 있으니까 하나 예시를 들면, 저희가 이제 클라우드 비즈니스를 시작을 했지만 사실 이제 저희와 협업을 맺고 있는 게임 플랫폼, 광고, 그다음에 뭐 투자, 게임 서버 엔진, 뭐 협회하고도 이제 협업을 하고 있고, 게임 채팅 서버, 이런 채팅 서버까지 어떤 요소 기술들을 다 저희와 협업을 할 수 있는 협업 체계를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협업 체계를 하려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단순하게 저희가 그냥 공급자가 아니라 그 게임 산업계에서 어떤 그 브릿지 역할도 좀 할 수 있고, 게임의 어떤 저희가 이제 생태계에 어떻게 보면 약간 뭐라 그래, 조력자가 될 수 있는 그런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고, 저희 게임 사업팀이 하는 예시를 들어보면 이런 식으로 이제 많은 활동을 하고 있다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가 요즘에 많이 이제 내부적으로도 이제 회사에 대한 정체성이나 회사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면서, 저희가 이제 그 고객의 이제 트랜스포메이션 전환이 고객 간의 비즈니스 가치 연결이라는 굉장히 큰 그 키워드를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그냥 공급자가 아니라 예전처럼 그냥 하나의 서플라이 체인의 하나의 공급자가 아니라 이 산업들을 각각 연결시킬 수 있고 브릿지 역할을 할 수 있는 역할이 더 중요하게 이제 부각이 되고 있고, 그걸 위해서 이제 많은 저희 계열사라든가 아까 말씀드렸던 어떤 협력업체들과 그런 체계들을 만들어가고 있고, 사실 그런 요구는 앞으로도 더 많이 늘어날 거고, 뭐 이 자리를 빌어서 이제 그런 요구나 그런 것들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 저희한테 이제 연락을 주시면 이런 역할을 충분히 해내갈 수 있다고 이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어떻게 이제 저희가 그런 것들을 하고 있냐라고 이제 보시면, 저희 게임 쪽에서는 저희가 이제 뭐 방구석 인디게임쇼, 뭐 인디크래프트, 그다음에 부산 인디커넥트, 그리고 이제 모바일 게임협회,
부회장사까지 다 역임을 하면서 저희가 했었던 거는 이 인디 개발사들의 발전이나 인디 개발사들이 성공이 사실은 향후에 어떤 이 산업을 어떻게든 발전시킬 수 있는 인력이 계속되는 공급되는 라인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 라인들을 통해서 이제 그 라인들을 성공시키기 위한 어떤 저희도 하나의 이제 조력자라든가 그런 역할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이고, 이게 단순하게 그냥 뭐 스폰서만 하는 게 아니라 뭐 인프라부터 시작해가지고 컨설팅, 그 다음에 크레딧 지원, 무상 크레딧 지원까지 이런 현실적인 것까지 다 같이 제공을 하면서 같이 생태계에서 이제 저희도 약간의 조력자가 되기 위한 노력을 계속 하고 있고요. 그 옆면에는 이제 저희가 이제 롯데 홈쇼핑하고 이제 메타버스 이제 공동 개발을 추진한다는 기사,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그 대교하고 디지털 교육 특화 법인을 설립해서 이제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고 있다는 거. 그다음에 엘삭이라고 저희가 이제 계열사인 인드고에서 이제 다른 개발한 이제 캐릭터들을 우리라는 캐릭터를 개발해 갖고 공개하는 것까지 이제 저희가 다양한 산업군에서 다양하게 지금 이런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마지막으로 이제 저희가 하고 있는 도전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많은 고객사들하고 기술을 보유하고 있고 앞으로도 보유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기존에 있는 고객사들과 계속 협업 관계를 만들어 갈 거고, 그리고 다양한 산업군에서 다양한 서비스의 경험을 갖고 있다는 것 또한 굉장히 큰 장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단순하게 이제 저희가 공급자가 아니라 고객과의 상생 프로그램을 통해서 계속 투자도 하고 협업 모델을 개발할 예정이고요. 서로 다른 산업군 간의 고객 간 브릿진 역할이나 지원도 저희가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그런데 이제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이제 문의나 이런 것들도 좀 바라고 있습니다. 네, 저는 여기까지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